안녕하세요. 배우락에서 실기 시공하고 물량 산출을 담당하는 박용복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필기 합격하신 것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느긋한 마음이 생기실 텐데 큰일 납니다. 왜 실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데 제가 주저없이 많은 힘을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주관식인 거에 대한 건 당연하지만 이 내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필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요령들을 배우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걸 보셨겠지만, 실기는 필기처럼 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의 습관들로 인해서 점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작전, 전략과 전술을 해야 되겠죠? 네, 작전을 그러면 세워보자 이겁니다. 실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시공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 산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하고 품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분포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물량 산출은 18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18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주어지죠. 공정은 8점에서 약 12점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단일 문제로 물량 산출은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공정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뭐 8점짜리 하나, 아니면 3점짜리 하나, 뭐 8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 아니면 12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대다수 문제가 시공에서 나오게 되는데, 18점에 8점이니까 26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시공은 약 70점에서 76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는 대략적으로 25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한 25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물량에서 한 문제, 공정에서 한두 문제, 그러면 대부분 23문제 또는 22문제, 3문제가 시공입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공이에요. 그럼 내가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얘 역시 마찬가지로 60점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러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격해야 되냐 이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물량과 공정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얘네 둘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얘네에서 만약에 딱 떨어졌다, 시공에서 18점을 끌어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량과 공정에 대한 파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물량은 뭐고 공정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배우락에서 배우시게 되는 건데, 물량은요 도면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도면을 보고 물량을 뽑아 이거예요. 그럼 물량을 어떤 것들을 뽑느냐? 첫 번째, 콘크리트량. 콘크리트량 문제 나오고요. 두 번째가 거푸집량. 세 번째가 터파기. 네 번째가 철근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뽑아내는 거예요. 터파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세 문제, 콘크리트량, 거푸집량, 철근량은 공존합니다. 그럼 얘네가 6점, 6점, 6점일 수도 있고요. 뭐 4점, 4점, 3점, 그 외에 철근.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 실기도 무조건 점수가 딱 돼 있는데 4점이다. 근데 부분 점수는 있냐 없냐라고 따진다면 부분 점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채점하실 때는 부분 점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갭차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끝났어요. 내가 혼자 채점을 해봅니다. 채점을 해보면 75점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이제 뭐 가까운 친구들이 전화하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몇 점 정도 맞은 거 같니? 물어보면 75점 맞았습니다. 80점 맞았습니다. 다 알아요. 속으로 알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불안한 마음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 넌 합격이다. 그 정도면 마음 편하게 뭐 먹고 술 좀 한 잔 해라. 근데 이제 발표가 나요. 전화가 옵니다.
이거 다시 준비해야 돼요 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 몇 점인데? 50점이요. 55점이요. 야, 엄마 너 80점 맞았다며. 어떻게 근데 50점이 나와? 갭이 그렇게 커요. 내가 채점하면 점수가 거의 다 맞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 나한텐 되게 관대해요. 에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남이 그러면 아,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채점은요, 남 거 하듯이 정확하게 날려버려야 돼요. 4개 쓰라고 했는데 3개 썼어. 근데 하나 뭐 장점을 예를 든 거예요. 뭐 기계화 시공의 장점을 써라 그랬는데 뭐 어떻고 썼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이다.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있잖아. 그런 거 딱 넣어. 그리고 어떻게 채점할 때 맞았다고 해. 그건 좀 그러죠. 아, 나 꽁이다.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아닌 경우는 틀린 거예요. 나만 맞은 거예요. 나한테 갖고 오면 나는 맞겠다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 더 혹독하게 하죠.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실기할 때만큼은 진짜 제가 막 혼을 많이 내요. 눈물 쏙 빠지도록. 대신 저한테 혼나잖아요. 그 파트 절대 안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막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 다 일장일단 있어요. 실기시험 보러 가서 여러분들 제 말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명사가 생각 안 납니다. 명사가 생각 안 나는데 사람 미칩니다. 몇 페이지인 것도 기억이 나요. 235페이지야. 그리고 거기 옆에 그림이 뭐가 있는 것도 기억이 나. 그리고 거기다 내가 무슨 장난까지 무슨 글씨까지 썼는지도 기억이 나. 예를 들어 뭐 벤치컷이다. 그럼 벤치컷이야. 벤치컷. 벤치컷이 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단식으로 굴착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끊는 거야. 이 벤치컷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뭐냐면 막 그림도 기억나. 막 계단식으로 돼 있어. 아, 막 경사면 보호하는 것도 있고 암석 발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생각나. 근데 중요한 건 벤치컷이 안 나서 볼펜이 뱅글뱅글 돈다니까. 시험 보는 내내 미쳐버려야 돼. 답답해서. 끝나고 나서 책 딱 펼치면서 딱 기억이 나.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관식이라는 부분이. 그리고요.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벤치컷을 예를 들었지만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썼어요. 만약에 얘를 빤치컷을 썼어. 빤치컷.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아니 비읍을 쌍비읍 쓰면 틀려요? 내 마음이지? 그런데 스펠링이 틀리면 틀려요.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썼는데 영어의 스펠링이 틀렸어. 그럼 틀려요. 근데 영어인데 한국말로 썼어. 발음만 비슷하면 다 맞아요. 영어로 쓸래요? 한국말로 쓸래요? 한국말로 쓰세요. 아유, 그래도 대학교 졸업반이고, 아유, 웃기지 마요. 어차피 시험지 이름 가려 있어요. 넌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영어 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독일 발음으로 써도 돼요. 발음대로 써도 돼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쓰지 마세요. 시공을. 아셨죠? 이렇게 점수 분포를 우리가 파악했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아까 했잖아요. 가장 당연한 전략은 물량 산출 맞고 공정 맞는 거예요. 얘네 틀려서는 큰일 나요. 시공에서 점수 뺀다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시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내가 시공을 전략할 할 것이냐 이 내용이거든요. 챕터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토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와요. 토공. 그 다음에 기계. 건설기계거든요. 기계. 그 다음에 연약지반. 그 다음에 토질. 그 다음에 기초공.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발파가 나오죠. 발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터널 나오죠. 터널 나오고 제가 이제 구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물은 암거, 교량 뭐 이런 거 다 표현합니다. 슬래브 다 이게 다 구조물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곡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흙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갖고 놀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갖고 놀 것이냐. 이 토공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상태의 흙이에요. 그럼 자연 상태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흙을 눌렀고 흙이 흙을 눌렀고 흙이 흙을 눌렀어요. 흙이 흙을 눌렀고 흙이 흙을 눌렀어. 흙이 흙을 누르고 있는 걸 뭐라고 하지? 안밀. 안밀되어 있는 상태다. 즉 흙이 흙을 누르고 있으니까 요 녀석은 움직이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옆에 흙들이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 구속하고 있잖아. 그걸 우리가 구속응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구속응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흙이 흙 상태를 누르고 있어. 갑자기 왜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게 자연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 흙을 뭐가 와서 백호가 와서 파서 어떻게 여기다 싸. 이렇게 싸. 흙을 싸. 이렇게 쌌어. 이만큼 흙을 팠어.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예요. 이 흙을 이렇게 팠는데 판 흙의 양이 예를 들어 100세제곱미터다 이거야. 100세제곱미터만큼 팠어. 그럼 파서 여기다가 놔뒀어. 그럼 얘가 어떤 상태야? 흔들린 상태지. 그쵸? 흔들린 상태야. 이 흔들린 상태로 흙이 쌓여져 있으면 얘는 최적이 어떻게 될까? 100세제곱미터일까? 100세제곱미터일까요? 아니에요. 공극이 커졌잖아요. 예를 들어 약 125세제곱미터만큼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구속응력이 해제됐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눌려있던 흙인데 탔으니까 공극이 커진 거야. 이 상태의 흙으로 된 거야. 이걸 우리가 운반토라고 흐트러진 토량 또는 운반토량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뭐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여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뭐 군대 표현하면 안 되지. 내가 팠는데 야 여기가 아니야. 다시 메꿔 이랬어. 미쳐버리는 거지. 메꾸래. 그럼 여기 있는 흙을 다시 메꿔요. 이렇게 다시 메꿔야 돼요. 그럼 메꿀 때 그냥 메꾸느냐? 어느 깊이마다 다짐이 들어가. 어느 만큼 넣고 다짐을 해. 얼마큼 넣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면 아까는 안밀이었는데 지금은 다짐을 하니까 어떻게 돼? 100세제곱미터만큼 판 흙이 약 얼마만큼 되냐면 85세제곱미터만큼으로 줄어들어요. 부피가 85세제곱미터만큼 줄어듭니다. 막 머리가 아파지지. 제가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 토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연 상태에 있는 흙을 펐다가 다시 얘를 재시공하게 되면 다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이렇게 흙이 변형화돼 라고 하는 내용이야. 즉 100세제곱미터에 있던 흙이 125세제곱미터도 되고 85세제곱미터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놀자는 게 토공이야. 토공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연 상태에 있을 때의 흙과 흐트러졌을 때의 흙과 다져진 상태에서의 흙 세 가지밖에 없다는 같은 흙이야. 같은 흙. 같은 흙을 이렇게 왔다 갔다 변형을 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공이라는 내용이 끝납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는 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계들에 대한 특성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공과 기계는 그렇지 연결되어 있어. 어떤 책들 보면 토공 있고 건설기계 더 뒤에 있어. 그러면 좀 책이 이상한 거예요. 얘네 두 개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 토공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기계로 들어가 줘야 돼요. 기계가 어떻게 팔 것이냐, 또 기계가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 토공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걸 우리가 토량 환상계수라고 그래. 그게 같이 접목이 됩니다. 이 상태이냐
아니면 빨간 상태냐? 아니면 이렇게 파여져 있느냐에 따라 기계가 달라져요. 계산값이. 그러니까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 토공에서 두 문제 정도, 기계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얘네가 그러면 다섯 문제 나오네?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혼용돼서 막 8점짜리도 나와요. 제가 준비할 때 제가 그 8점짜리 틀렸어. 측량 강사가 측량 잘못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제가 열이 받았겠어.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야. 제가 대학교 때 시험 봤을 텐데 어떻게 측량 강사? 저는 강의를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측량 기능사,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때 이제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측량 기능사를 제가 수업을 했는데 면체적 측량에서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더블로 구했어.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천추의 지금도 그 문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이 맺히는 게 실기예요. 하나 실수로 인해서 8점이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8점짜리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8점 정도 이상 나와요. 8점에서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점수가 많이 나오냐? 기초에서 또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토공, 기계, 기초, 콘크리트만 잡아도 40점은 되네. 그럼 이거 40점에 물량 잡고 공정 품질 잡아도 합격이에요. 합격이야. 널널하게 합격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난 전략을 그렇게 세우겠다. 안에 그러면 연약, 토질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전략은 전략일 뿐이야. 진짜 다 맞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을 들어놔야지, 보험을. 그 보험이 제가 어떤 파트로 생각하느냐? 발파와 이 파트야. 여기 파트 5개. 얘네는 다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문제. 근데 여기는 뭐냐?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아주 좋아. 왜? 하라는 거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 새로운 신규 문제 여기서 나와. 그럼 봐요. 신규 문제가 여기서 나와?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도 틀리지만 옆에 애도 틀려. 그리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야. 우리 60점만 맞으면 돼.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을 잡아야 돼 버리잖아. 여기 기초, 토공, 기계, 콘크리트는 막 문제가 막 뒤죽박죽 막 되게 별게 다 나와. 너무 많아 문제가. 그거 어떻게 잡을 거야? 반대로. 쉽냐고요. 얘네들이. 내가 지금 노란 파트로 해놓은 것이 잡기가 어려운 파트거든. 많이는 나오는데.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많아. 그 많은 문제를 다 어떻게 잡을 거예요? 외우면 되죠. 외워도 일주일 가요. 시험 멀리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물량 잡고 공정 잡고 빨간색 잡으면 55점 이상 돼요. 그럼 나머지 파트에서 한두 문제씩 내가 이거 파트는 무조건 하십시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는 꼭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단연간 수업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뭐가 돼?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요 실기하는 파트만큼은 내가 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세요. 나 보험회사는 아니에요, 직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 그거 안 했다. 합격하기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전략과 전술 세워서 이렇게 막 표현해봐야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준비를 해볼까? 이런 생각하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흥분하면서 강조를 하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실수.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왜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왜 화를 내느냐? 실수를 되지게 많이 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하나야, 단위. 여러분들 필기 합격했죠? 필기 풀 때 우리가 단위 끝까지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냥 답이 70이다. 그럼 70을 찾아. 이렇게 1, 2, 3, 4에. 70이 없어. 뭐로 돼 있어?
0.7로 돼 있어. 아, 센치가 아니고 뭐 70인데 0.7로 돼 있어. 아, 그럼 센치가 아니고 미터였구나. 그때 가서 확인하지. 숫자가 변화되진 않잖아요. 단위만 변화되는 거지. 찾을 수가 있어. 1, 2, 3, 4에서. 왜? 단위를 안 썼으니까. 실기는요. 단위 안 쓰잖아요. 다 맞았어. 다 풀었어. 다 풀어서 딱 맞았어. 단위 안 썼어. 몇 점? 부분 점수 있다 그랬잖아요. 4점짜리인데 부분 점수 3점? 빵점이에요. 단위 안 쓰면 빵점이에요. 아무리 토공 수업 잘 해가지고 기계 잘 가르쳤어.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거까지 공식 다 기억났어. 잘 풀었어. 아, 제가 기분 좋죠. 아, 강사에 가장 기분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풀라고 했는데 그걸 다 착착착 풀어내. 그게 강사의 그냥 에너지야. 비타민 C야, 그냥. 강사가 뭐가 즐거워요? 그게 나한테 배운 애가 막 문제 풀어낼 때 얼마나 행복한데요. 처음에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멍한 눈으로 앉아있다가 수업 딱 끝나고 났는데 눈이 반짝반짝해. 그런 게 우리의 희망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놨는데 뭐 안 해? 단위 안 썼어. 미치고 팔딱 뛴다니까. 등짝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안 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80점이라고 내가 했죠. 근데 채점해 보니까 50점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까 부분 점수가 있다고 해서 그럴까? 계산해서 단위 안 쓴 게 수두룩한 거예요. 중간중간 식에서도 단위 안 쓴 게 수두룩해. 그러면 그냥 거버린다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실수. 단위. 얘가 10점 이상 차지합니다.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기를 준비하실 때도 단위를 쓰라고 하는 말을 몇 번씩 내가 하긴 하는데 단위는 꼭 쓰시는 버릇을 갖는 게 좋아요. 그게 단위입니다. 두 번째, 반올림. 아, 참 대딩들이잖아요. 그것도 1, 2학년도 아니고 4학년이잖아요. 반올림. 참 미치고 팔딱 떨어집니다. 그럼 반올림은 뭐가 있을까요? 4, 4, 5, 2이 있죠. 그 다음에 절상이 있죠. 그 다음에 절하가 있어요. 참 대학생들한테 별거 다 가르쳐요. 예. 반올림 4, 4, 5이죠. 0.5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절상은 뭐예요? 0.1이라도 절상은 무조건 뭐가 되죠? 1이 돼요. 절하는 뭐죠? 절하는 0.99999라도 얘는 뭐가 돼요? 0이 돼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틀려요. 왜 내가 흥분하는지 알겠어요? 대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이건 중학생, 우리 딸도 맞추겠다,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틀리느냐? 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 걸 어떻게 해? 암기한 거야, 암기. 이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암기 안 된다니까요. 이해해야지. 이해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거야. 아니, 대학생들이 절상과 절하하고 4, 4, 5, 2을 모를까 봐 저렇게 제가 흥분할까? 예를 들어요. 기계야. 토공이든 뭐든 토공하고 기계가 섞였어. 8점짜리야. 기계를 계속 계산해가지고 백호가 몇 대니? 라고 하는 문제야. 계산해서 백호 몇 대야? 7.2대야. 7.2대. 2A는 대수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얼마 들어? 뭐 한 300만 원 들었어요. 금액 맞았어. 원. 딱 해놓고 어떻게 해? 오케이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때려주고 싶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틀린 걸 모른다. 아니 7.2대라는 백호가 어디 있어요? 0.2대 0.2 그럼 백호 요 아까 백호 8 떠다가 던져놓으면 8이 막 움직여? 백호가 막 이래? 이 8이 막 가서 바퀴도 없는데? 내가 몇 대가 돼야 돼? 그렇지 8대가 돼야지. 백호 7.2대 300만 원. 오케이. 계산 다 맞았어. 오케이 좋아. 끝. 4문제. 0.2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좋아. 사람수. 인부수 구하라 그랬어. 사람수. 사람 구하라 그랬어.
사람 하루 작업하는 인원이 몇 명이야? 7.2명이래. 7.2명. 7.2명. 그리고 그 얼마 든대? 만약에 300만 원 든대. 오케이 하고 담음대 넘어가. 0.2명 어디서 구해올래요? 이렇게 잘라? 던져놔? 그럼 지가 팔로 막 가서 일해? 우린 토목하는 사람이지 살인자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살인자를 만들어버려?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구하는 데도 생겨? 그러니까 혼동하는 거야. 아까 이해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볼까? 어떤 데선 7.2대로 하던데요 라고 항의하고 싶어져. 아, 교수님 7.2대로 하면 안 되고 8대로 했어요. 그 8대로 했는데 다른 거 계산하니까 7.2대로 해가지고 나는 문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뺏고 7.2대다라고 결론을 내야 될 때는 7.2대를 8대로 절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상이잖아. 그치?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백호랑 트럭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 병합을 해야 돼. 중간 과정이야. 그럼 중간 과정에서 백호 대수가 7.2대 나왔고 트럭 대수는 7.6대가 나왔어. 그럼 둘 다 8대, 8대로 8대, 8대로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물량이 어떤 게 나오느냐? 과대 물량이 나와. 과대 물량이 나온다고. 그럼 물량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과대 물량이 있고 적정 물량이 있고 과소 물량이 있지. 즉 절상을 해버리면 과대 물량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거고 4,4,5입을 하면 적정 물량이 나올 확률이 크고 절하를 하게 되면 과소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아, 중간 과정식에서 다른 기계와 기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적정하게 지금 나온 그 숫자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적정 물량이 나오게 돼요. 그럼 적정 물량이 나와야 할 땐 적정 물량이 뽑혀져. 결론적으로 다른 답에서, 최종 답에서. 근데 얘네를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내가 절상하라고 해서 절상을 해버리면 과대 물량이 나와버려. 우리가 지금 물량 뽑고 싶은 건 적정 물량 뽑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게 되는 거야. 좀 더 실기에 대한 두 번째 타임이 있거든요. 야, 미치고 팔딱 뛰는 거 많이 나와. 주간식이잖아. 우리가 파이 값 써. 파이는 3.14야. 근데 여러분들 3.14라고 썼어. 근데 그거를 파이로 계산해버리면 또 문제 값이 이상해져. 소수점에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실수, 반올림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파트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와? 이 토공에서 나와? 기계에 어디서 나와?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래놓고 다 뭐 한대? 산업인력관리공단 폭파시킨대. 민원 넣고 막 해. 본인이 뭐 실수한 건 생각 않고. 그러고서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떨어졌대. 막 배우라 욕해 막. 박용복이 왜 이렇게 못 가르쳐? 본인들 실수하고 반올림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우리 배우라기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최소 제가 제일 짧아요. 경력이. 저 18년 됐다 그랬잖아요. 18년 동안 몇몇 과목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잘합니다. 조금 잘하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서 있을 때는 나도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를 뭐로 생각해줘라? 교주로 생각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런 파트가 생길 거야. 의구심이. 저라도 있어요? 라고 생각할 거야. 저라하면 어떻게 된다고? 과소 물량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파트에서 우리가 절하를 사용할까? 설계. 설계는 왜 절하로 갈까? 설계에서는 힘을 안 좋게 평가를 해야죠. 얘가 500톤 견딘다. 그래, 그러면 내가 550톤으로 만들어버리면 구조물의 이상 징후가 생기잖아. 여러분들 철근 시간에 필기 때 안 배웠어? 강도소기법 배웠잖아요. 강도소기법이라는 게 뭐야? 별거 아니에요. 1보다 작은 숫자를 막 곱해버리잖아. 0.8, 0.75, 0.7, 0.65, 0.6 1보다 작은 숫자 왜 곱해? 원래 100톤을 견디게 만드는데
1보다 작은 숫자를 막 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가 100톤을 못 견디고 막 60톤 견딘다 생각하고 그러잖아. 왜 줄여?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외적인 일에 의해서 구조물의 변형이 일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토목은요. 일을 한다. 큰일 나요. 구조물이 일했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 일했다는 건 뭐야?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움직였다는 건 뭐야? 붕괴야. 내가 옹벽 만들었어. 옹벽 만들었는데 얘가 10m 움직였어. 그럼 10m 동안 움직였으니까 일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10m 움직였으니까 어떤 거 한 거야? 잘했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10m 움직인 것만큼 우리가 그걸 붕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은 절대 일해서는 안 돼요.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하중을 다 줘보는 거예요. 계산으로. 아, 구조물이 100톤을 견디는데 110톤 줘봐. 근데 얘가 전단력은 견디네. 근데 100톤을 줘서 얘가 버텨야 되는데 90톤을 넣는데 쉬면은 얘가 날아가네. 그거 계산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계는 안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절하야. 나중에 도로할 때 봐요. 설계할 때 어떻게 하나? 5.9도 다 5로 봐요. 절하합니다. 또 한 가지, 천공. 천공이란 말이 뭔지 모를 텐데요. 뭐 다이너마이트를 뜬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암에 구멍을 내는 거. 그걸 천공기계를 나중에 배우실 텐데 천공. 그럼 천공이래. 이만큼 파야 되는데 이만큼 파다가 아주 올 만큼 왔는데 요만큼 팠어. 그럼 이게 뭐라고 돼? 2.9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2.90. 90% 팠으니까. 90% 팠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반장님한테 물어봐요. 천공 몇 개 했어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이요 라고 해요. 20이요. 90% 했는데도 20이라고 그래. 왜? 얘가 절합니다. 이렇게 절상할 때가 있고 사사오입할 때가 있고 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알고 그냥 나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와 뭐 경쟁하는 다른 타 동영상 업체들 이런 거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는지 안 가르쳐 주는지. 왜?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이런 건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학생들이 이런 걸 그러면 생각해보냐고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백호가 몇 대다? 7.2대다. 그럼 당연히 7.2대로 끝난다고. 그럼 백호야 기계니까 7.2대라 쳐. 그래 쳐. 팔 자른다 쳐. 바퀴 잘랐다 쳐. 운전석 잘라서 갖다 놨다 쳐. 사람은 살인자가 되잖아. 토목기사 따는 순간 살인자 되면 큰일 나잖아.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사람으로 안 하는 거예요. 0.2명 잘라다가 놔야 된다니까? 큰일 나요. 이런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있거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뭐 하느냐?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되느냐? 실기를. 그 준비 요령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기에 대한 파트,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딱 열어봤는데 드립다 혼나기만 해가지고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필기 준비하는 마음과 실기 준비하는 마음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실기를 준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파트들이 더 많아요. 암기해야 될 파트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배우락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